안녕하세요. 작가 나결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시나리오 고쳐 쓰는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가 함께 진행한 기적의 12주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나리오 초고를 다들 쓰셨어요. 그것을 이제 각색하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시나리오를 초고를 쓰고 싶으시거나 쓰신 시나리오를 잘 좀 각색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와 함께 하는 시간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고요. 그게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의 시나리오를 조금씩 포기하시지 말고 끝까지 다듬는 시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어서 할 부분은 시나리오 고쳐쓰기 1강의 1장 임팩트가 있는 이야기와 구조의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이야기 구조의 7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 사건의 발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일상이라는 것은 그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나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진 문제점과 변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가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 거라는 것을 이야기했었고 사건의 발단 부분은 마침내 무언가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는 건데 주인공의 삶을 영원히 바꿔버릴 수 있는 행동인가를 여러분이 체킹해 보셔라고 우리 함께 나눠봤었습니다. 오늘 할 세 번째는 1막의 끝이에요. 사건의 발단이 야기한 문제들이 무엇이건 간에 그 이야기를 다루기 위해 주인공이 일련의 행동을 결심하는 지점이 바로 1막의 끝이에요. 대개 또 다른 주요 사건이 그에게 행동을 취하게끔 결심하게 만들고 계획도 그 중에 하나고 이 일들은 주로 25페이지에서 110페이지 기준 25페이지에서 38페이지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때 주인공이 목표를 가지게 되고 스토리 초점이 명확하게 명시되게 돼요. 이를테면은 이런 것들이에요. 앞에 나왔던 사건의 발단 이후에 우리는 주인공이 고민하는 주인공을 보게 돼요. 그리고 2막이 시작될 때 그 1막의 끝이죠. 그리고 2막의 시작 단계에서 우리는 뭔가를 결정하게 돼요. 주인공들은. 세이브 더 캣에서는 그 사이 기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토론이라고 부르죠. 그 토론의 시간 이후에 1막의 끝에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주인공이 취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행동을 결심하거나 결심하게 되는 지점이고 움직이는 지점이 바로 2막으로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마 루이스에서는 이런 장면이라고 해요. 대마는 새벽 4시에 대릴에게 전화를 하지만 그가 집에 없어요. 그녀는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화를 내야 되는 게 오히려 자신임을 깨닫게 돼요. 내가 없다고 외박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고는 루이스는 목적지를 멕시코로 결정을 하고 대마는 대릴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는데 그는 풋볼 게임을 시청하느라 델마가 이 급박한 상황에서 하는 얘기에 집중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릴은 당장 오자는 끝장이라면서 한심한 협박을 하는데 델마가 그에게 이야기를 해요. 엿먹어. 한마디를 남기는 거죠. 이렇게 그녀의 태도가 확실히 변하게 되죠. 델마 역시 멕시코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텍사스에서 범죄를 저질렀던 루이스의 과거에 대해서도 알게 돼요. 그녀는 이제 멕시코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요. 그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첫 발을 내딛어요. 이게 1막의 끝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총을 쏜 거는 델마가 아니죠. 루이스였기 때문에 델마는 돌아갈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일상과 똑같이 돌아가기는 힘들었겠지만요. 근데 이 델마가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멕시코에 가기로. 그것이 바로 1막의 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목표가 분명해지죠. 어디로 간다고요? 멕시코까지 가고 독립된 여성으로 살게 되는 목표가 분명해지는 지점이 바로 1막의 끝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포인트로 터닝 포인트를 얘기해요. 우리로 치면 이게 뭐냐면 터닝 포인트라는 게 세이브 더 캣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책에서는 바로 중간점이라고 말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책을 공부하다 보면요. 이게 여러 용어들로 설명을 해줘요. 같은 부분들을. 근데 그것들을 듣다 보면 정말로 나한테 와닿게끔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여러 작품서를 읽는 게 중요한 것은 내가 적용할 때 정말 우리가 직접
가서 강의를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을 중복적으로 듣다 보면 내가 이게 이거구나 라고 깨닫는 그런 지점들이 있거든요. 어떤 책에서 그것이 내가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설명이 된 것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터닝포인트라는 것도 제가 중간점이라는 것을 대하는 데 있어서 태도를 조금 더 바꿔주는 이제 설명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의 사건이 중반에 지나면서 갑작스럽고 새로운 전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가 될 수 있대요. 이때 목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에일리언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있죠. 걔 얼굴에 붙은 에일리언 그 괴물이 있잖아요. 얼굴에 탁 붙잖아요. 그 괴물이. 그래서 친구 얼굴에 붙은 그 괴물을 떼내고 지구로 오는 게 목표였다가 중간점에 이 얼굴에서 그 괴물이 스스로 떨어져 나가고 친구가 이렇게 일어나요. 일어나서 같이 밥도 먹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배에서 튀어나오게 되면서 그들이 목표가 바뀌게 돼요. 뭐냐면 그 우주선에 있는 그 괴물을 죽이는 것으로 목표가 전환이 되게 돼요. 이런 식으로 터닝 포인트가 바뀌는 거예요. 중심 인물들이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이 그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에일리언 같은 경우에도 앞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보너스를 타기 위해서 그 외계인들이 구조 요청을 받은 곳에 가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 외계인 얼굴에 붙이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떼서 그걸 같이 가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이 터닝 포인트 이후에 이 떨어지고 나와가지고 뱃속에서 그 에일리언이 나와서 도망다니기 시작하면서 뭐가 되냐면 우리 생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있었던 돈은 물질에 대한 집착보다 이제는 생명이라는 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나의 물질이 아니라 내 목숨이 살아있는 거라는 걸 그 주요 인물들이 알게 되는 것들을 과정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터닝 포인트 이후에 갑작스럽고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거나 목표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델마 루이스에서는 이렇게 돼요. 남자친구인 지미가 송금한 손으로 수친으로 생각되는 호텔에 루이스를 찾으러 오고 루이스는 돈을 잘 보관하라면서 델마한테 맡기는데 델마는 JD 아시죠? 우리 브래드 피트 오빠와 하룻밤을 보내게 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막 신이 나서 나왔는데 돈이 없어. 왜냐면 JD 우리 브래드 피트 오빠가 훔쳐서 도망간 거예요. 이때부터 이야기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게 돼요. 델마는 괜찮다고 외치지만 루이스가 해요. 아니 괜찮지 않아. 어떤 것도 괜찮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지점까지 델마는 주어지는 상황에 우왕좌왕하면서 일을 만들어 왔죠. 그 앞에서 어땠냐면 술을 막 주는 남자들하고 술 먹으면서 첫 번째 사고를 치죠. 두 번째는 JD한테 홀려가지고 루이스가 구해온 돈을 잃어버리기까지 해요. 늘 상황에 그리고 출발할 때는 남편한테 이끌려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루이스가 만든 상황에 이끌려서 출발을 하게 되고요. 델마는 늘 상황에 이끌려 왔었어요. 비록 일어난 사건들이 그녀에게 어떤 행동을 부추기기는 했지만 어떤 계획을 세우고 본인이 세운 계획에 따라서 행동하는 캐릭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지점부터 중간 터닝 포인트부터 바뀌게 돼요. 그녀는 행동을 취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행동은 전혀 새롭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가 되게 된대요. 그래서 두 여자는 그때부터 범죄 행각을 버리고 만다는 거죠. 다섯 번째, 로우 포인트예요. 로우 포인트는 이막을 끝이고 목표라는 견지에서 볼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지점, 그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지점을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의 로우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세이브 더 캣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장난후기 제가 쓰는 구조보드에서는 이 로우 포인트가 뭐냐면 절망의 순간을 말하는 것 같아요. 대본 분량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110페이지 기준으로 75에서 85페이지 정도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야 돼요. 최악의 상황. 대마 루이스에서 대릴은 FBI와 경찰관 할이 대마의 편의점 강도 장면이 녹화된 테이프를 보여주자 믿지를 못해요. 하지만 대마는 그녀의 천직을 발견한 거라고 생각하고 할은 나중에 제이디에게 그가 돈을 훔치지만 않았더라도 대마가 강도짓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막 신문을 해요. 할은 그녀를 존경하고 있고 그녀들은 단지 상황의 희생자일 뿐이라고 동정하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대마가 다시 한번 대릴과 통화를 할 때 루이스는 경찰을 바꾸라고 하고 할이 전화를 받아요. 그녀들이 멕시코로 가고 있다는 것을 그녀들이 멕시코로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발 경찰에 자수하라고 설득을 해요. 여기가 바로 최악의 상황인 로우 포인트라고 해요. 이막의 끝부분 모든 일이 안 좋게 흘러가요. 루이스는 할에게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경찰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유일한 희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거죠. 그녀들은 당황하고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마음의 결정을 내려요. 대마 루이스는 밤의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이제 최후의 도전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로우 포인트, 그러니까 절망의 순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부분에 주인공이 바뀌지 않았던 어떤 주인공이 바뀌는 과정이 있죠. 그 과정 속에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바뀌지 않은 어떤 주인공이 그 상황에서 내린 판단인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게 이루어지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대마는 뭘 생각했어요? 대마 루이스는 멕시코에 가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멕시코에만 가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 멕시코에 가는 과정을 자기들의 목적지를 경찰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만이 희망이었는데 이 지점에서 알게 돼요. 멕시코에 가는 게 답이 아니구나. 경찰이 다 알고 있구나를 알게 되면서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최후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인공이 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도전이 시작되게 돼요. 그게 바로 산막이 시작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산막이 시작될 때가 제가 세이브 더 캣에도 산막의 시작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설명을 해드려도 잘 모르실 경우들이 있어요. 주인공이 그를 다시 행동하게 만들고 지속시키게 되는 무언가를 보고 듣고 기억하게 되는 게 우리가 절망의 순간 이후에 나오는 영혼의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이었죠? 그 세이브 더 캣 강의 4강에 있어요. 그래서 그 무언가를 듣고 기억해내고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되는 마지막 관문이 있어요. 그 최후의 장애물과 마주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산막의 모든 내용들은 최후의 관문인 거예요. 다른 책 조셉 캠벨의 영웅서사 그걸 발달시킨 그 부분에서도 나와요. 영웅으로 되기 위한 최후의 시련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새로 바뀐 영웅으로서 새로운 주인공으로서 대응해서 그걸 실현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 이제까지 얻어왔던 그런 지혜로움, 지혜, 어떤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적용시키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그게 적용이 돼야지. 과거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나로 적용을 해야지 이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최후의 장애물과 마주할 준비를 하고 목숨을 건 최후의 혈투, 사랑을 얻기 위해 맨하튼을 가로질러 달려가기, 승리를 위한 마지막 전투, 마지막 10야드, 이제 영화의 끝을 향해 내달리는 거예요. 델마 루이스의 운명은 봉인되어 있어요. 적어도 그렇게 보였어요. 그들이 포기하거나 아니면 돌아서서 싸울 수도 있지만 그녀들은 어떤 방법도 선택하지 않고 원했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델마가 배운 게 있다면 이제 스스로가 그녀 삶의 주인이라는 거죠. 어떤 남자도 어떤 사람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녀는 루이스에게 넌 참 좋은 친구라고 말하고 달아날 길 없는 그랜드 캐년의 절벽 끝에서 두 사람 루이스는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델마는 경찰에 잡히지 말자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길을 계속 가기로 결심을 했고요. 대마는 절벽 끝을 손으로 가리켜요. 그리고 대마가 손으로 가르치니까 루이스가 이야기해요. 확실해? 정말? 대마는 응 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키스를 하고 차를 출발시킨 지 손을 꽉 잡은 채로 절벽으로 떨어져요. 그것이 바로 그녀들의 최후의 도전이었어요. 이들이 성숙하지, 이 영화를 시작해서 끝까지 성숙하지 않은 상태로 왔다면 항복하거나 일상으로 돌아가거나 그런 남들에게 구속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선택을 했어야 되지만 이 영화 끝에 루이스 델마는 새로운 사람이 돼서 정말 적극적으로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인물로 바뀌었다는 걸 보여줘요. 비로소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데 뭐냐면 완벽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인공은 산막에서 최후의 시련을 겪으면서 모든 것을 극복한 새로운 인물로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일상으로 돌아가기 7번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보면 현재 변화를 거쳐서 영원히 우리 주인공이 승리하고 변화하고 계속되는 삶을 보여주는 마지막 2페이지에서 3페이지를 말하는 거예요. 델마 루이스의 결말은 계속된 일상으로 복귀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하지만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결말은 정말로 위대한 변화라는 거죠. 그들의 여정은 진정으로 그들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대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그렇게 끝을 맺어요. 델마는 자아를 발견하고 새로운 자신이 되어가는 변화를 겪는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그런 감동적인 여행을 했던 거예요. 이 결말의 함축적인 의미는 델마와 루이스의 여행을 통해서 현재의 모습, 변화된 모습, 영원히 지속될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은 영웅서사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영약을 가지고 돌아오는, 귀환한다. 영약,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약이죠. 그게 어떨 때는 반지 제왕에선 반지가 될 수 있지만 영약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캐릭터의 성격적 결함, 나의 태도라는 것이 바뀌어서 나의 남은 인생 캐릭터가 우리 영화에서 끝이 나고 그 후에 인생에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지혜를 얻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모습에서 변화된 모습 그리고 엔딩에서는 영원히 지속될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바로 그거는 관객 자신이기도 하대요. 델마 루이스를 본 관객들은 그 시대예요. 이전과 같은 시각으로 남자를 결코 바라볼 수는 없었을 거래요. 이렇게 여러분의 캐릭터가 이런 7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지 여러분의 시나리오에 그러한 사건이 들어있는 건지 확인을 하시고 그 적절한 위치에 그것이 나타나 있지 않는다면 그것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고치거나 사건을 바꿔놓거나 다시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탄탄하고 매력적인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남은 부분이 조금 더 있어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1장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글쓰기를 하시고 우리 함께 좀 더 성장하면서 즐겁게 글쓰고 함께 행복하게 글을 쓰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작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어요. 좋은 시간 되세요.